2019 바둑TV 배 마스터스입니다. 이번 시즌을 함께할 캐스터 류승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홍민표 구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기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좀 시합이 많이 있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네. 이번 대회가 기사들의 좀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막의 이제 오아시스처럼 네. 좀 갈증을 좀 풀어주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좀 형식의 대회들이 좀 많이 생겨나서 기사들의 좀 기량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대회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2019 바둑TV 배 마스터스입니다. 본 대회는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하고요.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그리고 준우승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랭킹 상위 16명이 64강 분산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본선은 32강, 지명식으로 이제 거행이 됩니다. 제한 시간은 이제 피셔 방식으로서 시간 누적 방식이죠. 30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속기는 아니고요. 좀 준속기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예선 결승 정말 재미있는 매치가 많았는데요. 저희는 박정환 구단과 한상원 8단의 대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선수의 공통점은 같은 년에 이제 입단을 했고 또 세계대회 결승 무대를 또 겪어본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한상원 선수가 사실 군대 제대 이후에 좀 좋진 않았지만 또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박정환 선수와의 대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같은 해에 입단을 했고요. 나이는 조금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이 워낙 어렸을 때 입단을 했기 때문에 좀 나이 차이가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 상대 전적에서 박정환 구단이 4승 1패 꽤 앞서고 있긴 한데요. 사실 네. 첫 대결에서는 한상훈 8단이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기사 2010년에 바둑리그에서 이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 이후에 이제 4번 연속 박정환 구단이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4승 1패로 격차를 이제 벌여놨고요. 네. 또 마지막 대국이 이제 2013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두 기사가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대국이 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한상훈 8단 무려 6년 만의 만남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공백 동안 또 어떤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물론 그 6년의 공백 기간 동안 박정환 구단은 더더욱 견고해졌고 네. 더더욱 강해졌지만 한상훈 8단이 워낙 또 한 칼이 있고요. 특히 예전에도 100번을 아주 잘 든다는 그런 인식이 또 있는 만큼 오늘 대국에서 또 흑백 가리는 그 흑백을 누가 가져가느냐, 백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한상훈 8단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2019 바둑TV 배 마스터스입니다. 자, 오늘 예선 결승이고요. 자, 박정환 구단은 랭킹 시드를 받아 오늘이 첫 대결입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승리한 선수는 이제 32강 본선으로 이제 직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을 한 박정환 구단이고요. 한국 랭킹 1위죠. 그리고 세계 무대를 지금 이끌어 나간 그런 선수입니다. 한상훈 8단 최근 또 LG배 통합 예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이제 구리 구단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재밌는 내용, 아주 치열한 내용 보여줬었죠. 과연 어떤 기사가 100을 쥐게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던 점인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100번을 가져갔네요. 사실 이 커제 선수가 중국의 커제 선수가 이제 백제라고 이제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백제요. 네, 백제. 그 고구려 신라 백제 아니고요. 네, 100번에 아주 강한 그런 기사라서 이제 백제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실 원조 그 100번으로 유명한 기사가 이제 한상훈 선수예요. 일단 초기 때
그리고 세계대회 이제 결승까지 이르기까지 100번 들면 안 졌거든요. 네. 한상훈 8단이 2006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네. 무려 입단 11개월 만에 그것도 초단의 신분으로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일단 이제 데뷔한 해 때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대구를 뒀죠. 48승 19패라는 아주 경이적인 네. 경이로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괴물이 나타났다. 약간 그 주위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듬해죠.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 LG배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이세돌 구단과의 결승 무대라서 그래도 설마 이세돌 구단에게 이기겠냐 그런 이제 생각이 많았죠. 네. 많았는데 결승 1국대 이제 100번을 들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설마? 근데 또 이제 분위기가 묘한 게요. 2국에서는 이제 이세돌 구단 100번을 들고 다시 이겼고 3국 돌가리기를 했는데 한상훈 선수가 100을 들었어요. 심지어 100을 네, 3국에서. 가져갔나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또 이세돌 구단이 이제 흑번을 들고 승리를 가져갔었죠. 한상훈 8단은 정말 입단 초기 많은 바둑 팬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각인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 군대를 이제 입대를 했죠. 군대 입대를 하면서 2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2017 시즌 때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역대 본인 커리어 중 가장 안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9승 19패라는 좀 본인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을 거뒀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정진한 끝에 2018년에는 좀 살아났어요. 18년도에는 이제 24승 16패를 거두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살아나는 모습이 이제 올해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한상훈 8단 올해 아직 많은 대국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2승 2패로 그래도 무난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정환 구단 거의 매년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연초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많이 졌죠. 많이 지고 이제 뭐 KBS 결승 무대에서도 신민준 구단에게 패배를 하고 그 예선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 하세베가 좀 보약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커제가 또 네. 보약을 줘가지고 네, 거기서 좀 다진 바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슬럼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기세라고 해야 될지 다 살아납니다.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월드바둑 챔피언십까지 우승을 거두면서 결국에는 큰 대회는 다 가져갔어요. 네. 자, 올해만 하세배와 월드바둑 챔피언십 2개 대회를 우승을 했고요. 네. 자, 한국 랭킹도 2달 연속 1위입니다. 지금 뭐 자국의 이제 신진서 구단과 아주 치열한 1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면은 랭킹 1위 자리를 잘 안 놓치고 꾸준히 가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엎치락 뒤치락 계속 랭킹 1위 자리를 내어줬다 다시 뺏어왔다. 그런 모습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재밌고 또 서로 간에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하는 세계 무대에서 좀 서로의 짐을 덜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그러기에는 조금 더 이제 활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상위 랭커들이 열심히 활약을 해줘서 서로 이제 같은 마음으로 좀 중국을 좀 대적해야죠. 자, 한상훈 선수가 사실 기풍이 상당히 좀 일본 스타일이에요. 일본 스타일이라고 하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뭔가 모양을 좀 이쁘게, 그리고 좀 행마에 있어서 좀 가벼운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되게 바둑이 유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번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물론 최근에는 워낙 바둑이 치열해지고 격렬해지면서 한상훈 선수도 좀 같이 좀 동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이제 바둑 스타일은 아주 유연하면서 좀 정돈을 잘 돼 있는 바둑을 둡니다. 또 이 부분전에서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몸싸움 걸어가네요. 물론 이제 저 붙이는 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저게 뭔 수야 하면서 어떻게 저런 수를 둘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수법이 되었죠. 네, 이렇게 젖히면은 이렇게 젖혀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백이. 이 자체만으로도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분명히 귀를 굳혀준 것은 사실입니다. 귀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3, 4을 붙인다든지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쪽으로 붙인다든지 이런 후속 수단이 있었는데, 그런 수단이 사라졌고요. 다만 이제 방금 같은 그림이 된다면 백의 돌들이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좌변 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 나누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돌들이 다 없다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백이 이 자리를 갔어요. 그래서 입구자로 아주 강하게 지켰고 백이 붙였습니다. 백이 늘고요. 백이 엄청난 이득이죠. 늘고 밀고 여기까지 엄청난 활용인데, 여기 악수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악수에 비해서 그 전 수순의 이제 이해 득실이 확실히 득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끊는 수의 의미는 이제 물론 그냥 잡으면 막는 게 선수라서 이건 흙이 크게 당하는 것이고요. 방금처럼 그게 싫어서 밀게 된다면 여기서 손을 돌리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손 돌리게 된다면 백에게 단수 치고 막힘을 당하면서 오히려 역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다 싫다, 이거 밀어주기도 싫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백은 이제 이쪽을 밀어갑니다. 젖히게 되었을 때 이제 이쪽 관계에 의해서 네. 끊는 수가 성립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흙이 강하게 이렇게 막아가게 된다면 이쪽 교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걸리게 되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백이 먼저 끊어서 물어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응수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 이곳에서 좀 뜸을 들이는데요. 네, 뭐 물론 그냥 밀어가는 수법도 네, 종종 등장하고요. 자, 박정환 구단은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특별 승단으로 또 구단에 네. 등극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소식을 보니까 네. 2022년에 네, 항저우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의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가요? 정식 종목이 된 건가요? 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이제 맞아요. 정식 종목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 나라 연속에서 계속 그것을 치러야지 영구적으로 네. 그 종목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했고, 만약에 그 다음이 인천이었잖아요. 네, 인천에서 인천이었죠. 하고 그 다음 나라에서 또 다시 바둑 종목으로 한다면 영구적으로 이제 종목으로 딱 이제 선택이 돼서 쭉 이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일단
인천 때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네. 아,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정식 종목은 아닌 거군요. 네, 그 지금처럼 이제 중국에서 했을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네. 진행이 되고 다음이 아마 일본인가요? 베트남인가요? 아무튼 세 나라 연속에 해야만이 이제 저는 영구적으로 이제 종목으로 이제 채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영구적인 정식 종목까지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중국에서는 확실히 이 바둑에 대한 기대랄까요? 네, 사랑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가장 또 바둑이 강한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자신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자신 있었을 텐데 네. 3개 중 막 2개 정도 딸 자신이 있었을 텐데 아쉽게 네, 3개를 따긴 했지만 다 은메달로 땄죠. 그렇죠. 그때 중국의 참패였어요. 네. 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태극 전사들이 금메달 3개를 모두 휩쓸면서 네, 아주 쾌거를 거두었죠.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한 번 그때의 영광을 좀 재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수순을 조금 비틀기는 했는데 결국 같은 모양이 됐고요. 네, 원하는 바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쫙 밀어서 활용을 다 해놓고요. 좌변에 얻을 것을 다 얻은 겁니다. 근데 밀었는데 이 백의 이 간격이 너무 좋아요. 배석이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리 걸쳐둔 덕분에 협공을 안 당한 거고 유유히 두 칸이 벌리면서 흑이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지만 결국 얻을 것이 없는 네,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좌상 접전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대결은 예선 결승입니다. 자, 이 대결을 승리해야만 이제 또 본선 32강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대회 32강전 좀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지명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수가 선수를 지명해서 네. 나는 저 사람이랑 두고 싶어. 아, 예를 들면 홍민표 너 나와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위 랭커 쪽에서 네. 지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 랭커 쪽에서는 지명을 이제 피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제발 저 사람이 나를 안 불렀으면 약간. 예를 들어서 박정환 선수 차례예요. 네. 아, 박정환이 나를 안 불러야 되는데. 심장 터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함은 이런 지명식에 의한 퍼포먼스, 특히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다른 이제 종목에서 이제 빗대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누가 나를 지목하면 너 각오해라. 이제 거의 선전포고 오히려 하고, 반드시 저 사람만은 제가 꺾겠습니다. 약간 그런 인터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확률적으로 상위 랭커가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매치가 더 빅매치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상위 랭커끼리 그 다음 라운드에서 또 만날 확률도 높아지고요. 네.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위 랭커를 만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피하는 네. 것이 좋을까요?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나는 것을 분명히 좋아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지더라도 뭐 박정환, 뭐 신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들과 한번 두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고 반면에 일단 한두 판이라 더 이겨서 일단 더 진출해야 되는데 라면은 일단은 피하고 싶죠. 홍민표 구단은 어떤 쪽이었나요? 저는 사실 뭐 누구랑도 지는 쪽이 많아서 이왕 질 거면 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이제 옛날에 칼잡이들이
어차피 이제 검에 살고 검에 죽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최고의 검객에게 죽는 것이 영광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너무 제가 소설을 많이 봤네요. 너무 겸손하신 건 아닐까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32강전 또 지명식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이제 4월 25일부터 32강전 한 경기 한 경기 생중계로 바둑TV에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 지명식에 관한 영상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또 그런 것이 또 빅잼이죠 또 선수들의 또 신경전. 사실 바둑계가 이제 그런 신경전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다들 이제 겸손하고 이제 선비 같아서. 맞아요. 네. 운이 좋아서 이겼다. 네. 근데 또 명분을 만들어주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따라 이제 이 입구자가 아주 유행인가요? 사실 지금 형태 저는 협공할 줄 알았거든요. 뭐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뭔가 협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좀 모양을 키우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입구자가 나왔고 상당히 견실하게 지금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도 뭐 발빠르게 걸쳐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죠. 두 칸으로 아주 견실하게 벌려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이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협공을 했을 때 흑이 이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좀 협공을 꺼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협공을 했을 때 씌워간다면 이제 전투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전투에 복잡함이 좀 있고 그 이후의 수순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정환 구단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세 자체가 일단 이쪽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간명하게 두더라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네, 지금 제한 시간이라고 해야 되죠? 30분이 주어졌는데 두 기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30초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30초 누적 방식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꽤 많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 직접 참가했던 기사에게 얼핏 들으니까 정말 마음 먹고 두면 3시간 이상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한 2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오, 묘하게 잽을 날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분명히 노리는 건 있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붙이는 수. 이 석점의 중앙의 급소를 딱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곳을 당하면 백이 좀 모양이 무너지죠. 네. 근데 그러자 뭐 이런 식으로 훅을 친다든지 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수가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보시죠. 젖힐 텐데 이게 뭐 끊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축이에요, 축. 그렇네요. 오히려 축구로 걸려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도 일단 빵 따내면 좋거든요. 여전히 여기 젖히는 급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손 빼면은 이 짜리 당했을 때가 좀 곤혹스러워요. 이렇게 따내고 뭐 있던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당하고 한 집도 없는 상태에서 몰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따내서 정리를 하겠다. 뭐 물론 이 형태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완승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네요.
만약 이 축을 허용하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네, 백이 혹시 변신도 가능한가요? 변신이요. 네. 여기서의 변신이라면 뭐 이렇게 네. 이거는 뭐 바꿔치기의 형태가 되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쪽이 이제 제압이 되었지만 백도 뭐 지키면서 이제 얻어가는. 되게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흑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한상훈 8단의 묘한 착점에 바로 옹수를 한 박종환 9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전 경험에서 나왔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형태 자체에서 상대가 이런 식으로 급소를 노려왔을 때 받아치는 그런 수법, 이 붙이는 수법이 아주 유력하다라고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흑이 젖히는 것이 일감이라고 한다면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급소 자리 있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찔러가는 것은 좀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요? 아마 네 끼어가서요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끊어간다면 이제는 이제 넉점을 포기하고 이쪽을 끊어갑니다. 여기 나갈 수는 없죠. 단수를 당하면 잡히니까요. 네, 이것은 곤란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늘게 된다면 빵따님을 해서 이 형태는 흙이 이렇게 잡더라도 좀 작아요. 베개 형태가 훨씬 더 좋고 계속 이런데 밀어가더라도 이 막히는 거 신경 쓰이고요. 네, 백 모양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붙이는 건 어렵고요. 느는 건 가능해요. 늘어서 있는다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백이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게 끼어서 진행한다면 그래도 이거는 아까와는 달리 잘 끊겼습니다. 백의 약점도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백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야 된다면 네, 부분적으로 조금 활용을 당한 느낌이긴 하죠. 그래도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은 흙이 아주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백이 뿌리가 있는 반면 이 넉점은 계속해서 중앙을 떠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 기분만 낸 형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마가 가네요. 자, 여기서 축으로 제압하는 쪽으로 갈지 이게 그냥 늘게 되면은 백이 여기 안 늘어줍니다.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막아서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 쪽에서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교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이제는 백의 선택입니다. 네, 잡아서 진행할지 네, 넘어갈지의 선택인데 어차피 이 자리가 급소다. 급소를 지키는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네, 잡아두었습니다. 보통 축은 절대 허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축에 몰리더라도 이쪽의 형태를 정리하면서 다른 쪽에서 발빠르게 지금 이득을 보겠다. 사실 좀 좀 발상하기 좀 쉽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 형태는 평소에 연구가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거듭 생각하고 검증을 해봤겠죠. 자, 축으로 몰아가겠죠? 아니면 여기 한번 물어봅니까? 여기 하나 물어봐서 이으면 여기까지. 이거는 나중에 여기 쏙 늘면은 네.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글쎄요 선택하면 안 되는 그림 같고요. 그렇다면 아래로 따내야 되는데 결국 이 자리가 급소가 되어서 여기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키게 된다면 백의 형태가 그래도 깔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고요.
어차피 이제 이쪽을 노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냥 잡았는데, 밑에서 단수를 쳤어요. 네, 밑에서 단수 치는 것은 이제 단수 쳤을 때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하죠. 네. 여기 막힐 일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빵따님을 허용했지만 뿌리를 일단 100에 가져갔고 오히려 나중에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자, 충머리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한상훈 8단이 먼저 전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이쪽의 득실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흑도 그래도 빵따님을 하면서 100의 발전 가능성을 이미 좀 제한시켰고요. 100은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모양을 정비하면서 얼마간의 실리, 집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의 한 수가 고민이 되죠. 저의 일감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이 좌우 동형은 가운데가 급소잖아요. 네. 우변이 아닐까 싶은데.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캐치를 잘 하시는지. 저희가 잘 통하나요? 우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 자리 진짜 좋은 자리죠.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마 프로기사들 대부분이 이 자리를 아마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조금 이제 공격성이 있는 기사들은 이쪽 압박을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온다면 여기를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쪽 자연스럽게 키우고 또 훗날 이쪽에 대한 공격까지 조금 노려가는 약간 그런 그림도 그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홍민표 구단은 네, 이게 뭐 초일류의 감각은 여긴가 보네요. 저는 여기는 잘 안 떠올랐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착점을 해버리니까 더 네.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네, 말을 제가 좀 이어간다고 했다면 여기는 안 될 거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안 두고 있으면 여기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행이에요. 다행히 그 말을 하기 전에 두네요. 네. 그래도 저는 못 들 것 같은데 이게 좀 밋밋한 느낌. 물론 뒤를 지키는 아주 큰 자리임에는 맞지만 이제는 흑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압박이 없으니까 뭐 더 가깝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바짝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면 이제 벌릴 곳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또 다시 압박을 한다든지 네. 이쪽을 키우는 거죠. 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늦췄기 때문에 흑도 지금 뭔가 빠르게 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정확하시네요. 처음으로 맞춘 것 같네요. 한상훈 8단은 항상 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집중하지 않으면 돌을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를 네. 놓칠 것 같아요. 착점에 있어서 소리가 거의 안 나고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여성스럽게 돌을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우아하게 그 자세가 되게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예전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착수하는 그런 모션에 대한 나중에 그런 CF가 생긴다면 그냥 섭외 1순위가 아닌가. 그리고 보면 이 기사들 중에 손이 예쁜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네. 뭐 지금 대역하고 있는 두 선수도 손이 상당히 이쁘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조한승 구단. 네. 되게 하얗고 길고 이제 가늘고. 네. 그 외엔 잘 모르겠네요. 이 두 선수가 마침 대국을 하고 있는 두 선수가 또 손이 굉장히 예뻐서 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오늘 굉장히 견실하게 판을 짜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 이 붙이고 한 칸 띄는 모양 많이 나오잖아요. 네. 소목에서 걸치고 붙이고 이제 한 칸 띄는 모양. 뭐 전개를 할 텐데 그게 나중에 다가오니까 여기 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백이 좋은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좀 당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모양은 이게 백이 당한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젖혀 있는 것보다는 이쪽을 좀 힘을 줘서 나중에 우변 침투했을 때 좀 도움을 주자. 약간 그런 쪽의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변을 지킨다면 그래도 이 좋은 자리 이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요즘 선수들은 정말 이 모양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순환후기를 해주신 대로 이 모양을 따져보면 좀 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하변이 좋아서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좋은 이유가 단순히 이쪽 압박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왜냐면은 이 형태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짜로 가면은 계속 압박을 받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흙이 이렇게 전개가 돼 있으면 백이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기는 불어나지만 그 이후에 불어날 공간은 없어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 하변은. 근데 하변 두 잔이 여기를 둔 것이 신경 쓰이는 거죠. 이제 침투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네,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우변을 지켰고요. 아마 이렇게 둔 수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네, 하변은 100의 차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이제 하변을 빼앗겼으니까 여기까지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흙은 이제 이쪽을 두면서 이 백의 폭을 줄여야 되고요. 나중에 오히려 이쪽을 침투하는 그런 노림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을 좀 탈압박한다면 백은 이 자리까지 가서 아주 좋은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흑도 이 다음 수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선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이 많아요. 어떤 대진이 있나요? 자, 우선 백홍석 선수와 김정현 선수가 만났고요. 이 대결은 또 어떻게 뭔가- 보시나요? 이게 기세라면 또 둘째가라는 그 두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대국 통틀어서 가장 빨리 끝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끈한 대결이 예상이 되는군요. 네, 되게 빠른 손이거든요. 또 김정현 선수가 지금 군복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해군에서 복무를 하다 보면은 그 시합을 나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물론 모든 시합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몇 개 선정해서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또 그 생활 해봤잖아요. 네. 예, 군인 신분으로 이제 시합을 나오면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됩니다. 각성이 되나요? 네, 지는 순간 바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부대로 평소보다 전투력이 한 5배 이상 상승해서 네, 그렇게 되고요. 또 김정현 선수가 군인 신분인데 네. 또 군인 신분의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강유택 선수도 출전을 했더라고요. 둘이 이제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하고 있거든요. 네. 자, 강유택 선수는 또 윤찬희 선수와 만났습니다. 그 매치도 상당히 흥미롭겠네요. 갑자기 또 군대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네. 하신가요? 오늘 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 따라다니네요. 네, 그 당시 뭐 이제 제 같은 부대에서 이제 근무했던 이제 프로기사 있었는데 하루는 시합을 지고 너무 이제 아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파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좀 부대 생활이 좀 뭐 힘든 시절 있잖아요. 이병 때가 제일 힘들고 뭐 그다음에 일병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이병 때가 아무래도 제일 힘듭니다. 물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동기생활반이라고 같은 동기끼리 또 생활반을 쓰면서 이제 자는 곳이죠. 네, 같이 생활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이제 좋아진 부분이 있고 네, 예전과는 많이 다른데요. 아무튼 좀 힘들 때일수록 한 판이라도 더 이겨서 네. 네 그러고 싶은 이제 심정이 있었을 텐데 바로 단칼 당해서 이제 부대를 복귀해야 된다고. 네, 어,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네, 감정이 또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만약 이 두 선수 군인 신분을 한 선수들이 32강전에 진출을 한다면 이 네. 지명식도 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 웬만하면 군인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군인은 건들지 않는 게 좋군요. 네. 자, 네, 한상훈 선수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분명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장면인 것은 맞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준비해온 무언가를 입에 넣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바둑TV 배 마스터스 예선 결승입니다. 이제 본선까지 단 한 판만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 고민 중이네요. 사실 지금 장면이 두고 싶은 곳이 많아요. 사실은 실리적인 자리, 이 자리 엄청 큰 자리입니다. 붙이고 뭐 밀어간다든지 혹은 뭐 아래쪽에서 이쪽 다가와서 압박한다든지 네. 뭐 지금의 형태는 밀어가는 것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정말 수비적인 기풍이면은 띄어서 둔다든지 해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좀 그 중간 정도가 이 정도 같아요. 이쪽을 두면서 이도를 안정시키고 네, 이쪽을 좀 간접적으로 응원하는 사실 여기가 이제 백으로 하여금 날일자로 덮어씌움 당하면 좀 답답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계속 한 칸으로 압박을 해서 좀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한상훈 8단의 기풍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본다면 네. 다음 착점 좀 어느 곳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날일자 혹은 날일자밖에 안 떠오르는. 그냥 날일자가 마음에 드시는가 봐요. 네, 날짜가 마음에 드는데 좀 치열하게 된다면 여기 붙이는 수. 아마 여기 한 칸은 안 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좀 수비적이죠. 네, 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형세가 좀 좋다면 안전하게 두는 게 좋죠. 그래서 한 칸 뜨는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흙이 뭐 우세를 잡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조금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자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상훈 8단 돌을 잠시 집었었는데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만큼 좀 갈등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조금 더 치열한 느낌이면은 아예 3-3 들어가서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패하자라고 좀 시비를 거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흙의 그 미생들이 많아서 네, 패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밀어가네요. 좀 더 확실하게 밀어갑니다. 네, 밀어가는 수도 괜찮습니다. 네. 맥락은 비슷한 거죠. 네, 좀 굳혀주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기 3-3의 맛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없다면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그대로 집으로 굳어진다면 좀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3-3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네, 날일자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교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이제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집으로 굳어지는 형태인지 네. 아니면 나중에 3-3 들어가서 맛을 도모할 수 있을지, 술을 낼 수 있을지를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민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맛이 3-3 남아 들어갔을 때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뜻일까요? 네, 그런 술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정환 구단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좀 넓혀서 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보겠죠. 네, 뭐 일단 젖혀서 받는다면 일감이고요. 느는 것은 어떤가요? 느는 것은 일단 나중에 3-3 들어갔을 때 확실히 제압하는 방법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위에서 눌러가더라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폭이 좀 줄어드는 느낌도 있고요. 네. 자, 백은 젖혀서 받았습니다. 역시 넓혀갔고요. 자, 박정환 구단 연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9년 성적 살펴보니까요. 네. 14승 7패더라고요. 네. 지금 연승 중이죠? 네, 7연승 중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좋은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자, 랭킹은 네. 2달 연속 한국 랭킹 1위입니다. 자, 2위인 신진서 구단과는 29점 차예요. 좀 차이를 벌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월드바둑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과정에서 많은 포인트를 올렸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연승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고 어떻게 보면 점수 커리어 하이를 찍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랭킹 점수가 지금 더 낮아요. 좀 떨어졌나요? 네, 지금 만점 돌파도 지금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다시 9천대로 내려왔거든요. 이번 1위로 랭킹 1위를 통산 71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에 이어서 줄곧 랭킹 1위는 박정환 구단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네. 굉장히 또 생경했던 모습이 박정환 구단이 잠시 랭킹 1위에서 2위로 내려오면서 이 네. 예선전에 몇 번 참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박정환 구단이 예선에 참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것을 제가 처음 느낀 게 이창호 구단이었어요. 이창호 구단이 예선전을 참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창호 사모님이 예선전을 나오시지? 네. 그거 제가 처음 느꼈던 것. 그게 한 10년은 좀 넘었을까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가 조금 이제 꺾이면서 오히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1인자의 자리를 바톤 터치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네. 네, 역시 젖혀갔고요. 자, 박정환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느새 AI 그래프는 5대5에 가까워졌네요. 줄곧 백이 좀 리드를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좀 이 날일자 그렇죠? 그곳 날일자요. 네, 여기 저는 그러니까 결과론이긴 한데 유일하게 지금 백의 수법 중에 이 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사실 뭐 엄청 좋았다가 갑자기 5대5 된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백이 포인트를 올린 느낌에서 네. 약간 비슷해진 느낌이라서 사실 AI 그래프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한상훈 팔단이 어느새 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지금 민수에 이어서 이 밀어간 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지금 장면 역시 시간을 계속 들이고 있어요. 자, 본 대회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한 수를 둘 때마다 이제 30분을 다 사용한 이후에는 30초가 추가가 되거든요. 네. 30초 초읽기와 느낌이 어떨까요? 비슷할까요? 30초 읽기보다는 낫죠. 좀 왜냐면은 나을까요? 30초 초읽기는 뭐 노타임을 두더라도 시간이 축적이 안 되잖아요. 네. 어차피 다음에 30초 초읽기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피셔 방식, 시간 누적 방식은 노타임으로 두는 순간 30초. 그것이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모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금한다고 하죠. 그래서 네. 저금하다 보면은 다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당장 다음 수를 1분에 한 수만 착점하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30초 초읽기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좀 위를 교환하고 나서 둔다면 그때는 자신이 없다. 살릴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먼저 물어봐서 백의 응수를 지금 가늠하고 있고요. 백이 저는 반대로 막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네. 이쪽이 보통인가요? 반대로 막는다면 이쪽도 당하고 나중에 밀었을 때 또 혹은 입구자 줬을 때 뭐가 생깁니다. 뒷맛이 좀 나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못 살린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밀어온다면 뭐 호구를 친다든지 살려는 주는데 위에는 안 당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양쪽 다 내어주지는 않겠다. 자, 이런 뜻인데요. 아니면 느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흙이 젖히지 않았으니까요. 네. 이제 흙이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도망가는 것은 이쪽을 당해서 귀가 잡히니까 네, 그냥 호구 쳐 두었네요. 그래서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늘어져 있는 만큼 세게 갈 수 있었거든요. 날일자라든지. 혹은 이쪽부터 좀 건드려 볼 수도 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실리적으로는 득입니다. 흙이 좀 더 작게 살아야 되고 젖혀 있는 것도 이제 걸리고요. 네, 중앙 힘은 좀 다르지만요. 네. 자, 한상훈 8단 귀에서 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좌악에는 백의 보가였어요. 이 보가를 지금은 뭐 거의 네, 5집 이상 내고 살았거든요. 네, 다 도려냈죠. 이렇게 된다면 집으로는 흙이 앞섰어요. 분명히 앞서 있는데 이제 백의 자랑은 이제 이 석점에 대한 공격과 역시 좌변 공격이죠. 이 양쪽 공격을 통해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부터 좀 압박을 해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 사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잡기는 어렵습니다.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쪽 세력을 쌓아서 반대쪽을 노리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된다면 이 자리. 그리고 이쪽에 대한 공격을 좀 더 하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네, 여기까지. 그렇게까지요. 네. 근데 이게 불안 요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가다가 이 돌과 이 돌이 만나는 순간에는 백이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좀 백진으로 흙을 몰고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세력을 키워가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자, 여러 가지 작전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특히 박정환 구단은 이 한 수 한 수 착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큰 승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아픈 경솔함에 의한 패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박정환 구단도. 근데 그런 패배가 교훈이 되어서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보다 더 신중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유승희 캐스터라면 어떤 식의 공격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또 공격 좀 좋아하는 기풍인가요? 어떤가요? 좋아는 하는데 네. 잘 못합니다. 아, 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확실히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울어도 되나요? 아, 그래도 바둑 그 기록 자체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 뭐라 그럴까 주특기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분명히. 제 장점이 뭘까요? 네. 제가 다음 시간까지 꼭 자아성찰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좀 공격력이 좀 강하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전 잘 하고 싶은데 또 네. 마음처럼 항상 이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참, 네, 좀 어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한번 물어봤고요. 사실 뭐 이러한 수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아예 안형을 좀 도려내면서 붕 띄우는 거죠, 약간. 좀 실리적으로 좀 이득을 보고. 네. 네, 이런 수법이 유력할 때도 있고. 지금도 해당이 될까요? 네, 지금 이런 수법이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 반대쪽이 이쪽이 아주 단단할 때. 아무리 흙을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도 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영향을 전혀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수법도 네,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글쎄요, 날일자 일감이긴 한데 뭔가 조금 느슨한 느낌이라서 괜히 네. 혹여라도 이런 식의 그림이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흙이 너무 잘 됐어요. 네, 백이 좀 중복의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네. 일감이라고 해서 확실히 좀 쉽게 착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수를 두기 위해서는 붙였을 때 이 반발하는 것을 분명히 수읽기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놓고 이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감각적으로 딱 여기가 정답이다 라고 판단하고 착수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후속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네. 이런 장면에서 또 AI가 좀 제시를 잘 해주지 않나요? 뭐 제시야 항상 잘해주죠. 이렇게 좀 결정이 어려운 장면, 애매한 장면에서 이거 그 수는 못 들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네. 이 일본의 오우다케 구단 있잖아요. 네. 오우다케 구단이 오늘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이 한 판만 본다면 크게 화를 내지 않을까. 초반부터 입구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마치 AI가 제시를 해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저로서는 네, 잘 생각하지 못한 수였고요. 분명 사람의 일감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네, 뭐 의도는 이런 거죠. 계속 젖혀서 압박해 가겠다. 그리고 이 붙여서 넣는 것이 선수면 좋은데 백이 이렇게 늘어서 봤더라도 이쪽이 견뎌져요. 네. 견뎌지기 때문에 이 싸움 역시 백이 할만하고요. 흙이 지금 바로 붙여가는 것은 어떤가요? 네, 지금 바로 붙여간다면 반발하는 것은 끊어서 네, 이런 싸움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 늘었을 때 잡는 건 이쪽이 잡히고 이렇게 느는 것은 여기가 밀려요. 네. 그래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제 이렇게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백이 모양이 좋은 형태는 아닌데 또 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싸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백은 반발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흑은 백의 등을 좀 밀어줘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백이 쉽게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계속해서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글쎄요. 네. 놓여지고 보니 상당히 좀 유력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뭐 초일류들의 성찰이라고 봐야죠. 네. 자, 쉽게 떠오르는 감각은 아니지만 항상 놓이고 보면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자, 한상원 팔단 이제 생각 시간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두긴 둬야겠죠? 백이 밀어간다면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붙이는 수가 된다면 두네요. 붙였어요. 네, 좋은데 뭐 이렇게만 된다면 괜찮죠. 밀면 이렇게 다시 늘어서. 근데 반발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박정환 구단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혹시 되나요, 이게? 이런 반발도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 흑의 또 최강의 저항인데 이렇게 가두면은 못 넘어가죠. 이건 백이 걸렸죠. 그쵸? 여기가 막아가더라도 흑이 한 수 빠르고요. 네. 그게 물러났네요. 물러났네요. 그렇다면 붙인 수가 좋은 선택으로 보이고요. 이곳과 이곳이 이제 맛보기가 됩니다. 백이 이쪽으로 젖혀 이으면 이쪽으로 진출하고요. 네. 물론 이 껴붙이는 것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백도 기분은 미는 건데 막상 여기가 좋은 자리라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젖혀 있는 것이 나아 보여요. 네. 네, 자, 보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은 일단 보류를 하고 좌변 쪽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자, 좌중앙을 또 넓히면서 흑을 공격하는 자리고요. 네, 한 번 더 손을 돌린다면 이제 계속 찢어가서 압박을 가했을 때 조금 곤혹스럽죠. 뭐 일감은 역시 뭐 2칸 정도 뛰어가는 수법이고요. 처음으로 돌소리가 난 것 같아요. 이 막상 바둑이 팽팽한데요. 백이 집이 좀 부담돼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열 이쪽에 자리야 30이고요. 45. 그게 55는 거의 나 있거든요 지금. 박정가가 꽤 많이 나 있네요. 네, 지금 이런 바둑이 흑 쪽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일단 집이 많기 때문에. 뭐 AI 그래프는 아직 팽팽하거나 백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흑 쪽이 좀 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초반부터 백이 조금씩 기분 좋게 출발은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상훈 팔단의 버텨가는 힘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좌변에서의 그 수단을 부린 그런 작전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로 하여금 일단 집으로 일단 먼저 앞서 나가고 타겟을 승부로 하겠다. 근데 지금 타겟가 아니라 지금 양쪽 다 뭐 너무 쉽게 살아서 더 이상 뭐 곤란한 돌들은 없습니다. 자, 흑은 확실한 실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백은 이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가능성을 결국은 또 집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이게 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분명 백이 이쪽을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면 흑도 자랑거리가 여기 붙여서 이 두 점을 압박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쪽 집을 가져가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네, 흑도 지금 충분히 둘만해 보입니다. 네, 이제는 박정환 구단이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자리가 엄청 커요.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 네. 백도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재차 흑으로 하여금 이쪽을 당한다면 이 돌들이 오히려 미생으로 쫓기면서 네, 좀 괴로워집니다. 받아야 된다면 이 자체 교환만으로 흑은 완승을 지금 했고요. 거의 이것도 흑에 걸리죠. 네, 집으로 꽤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백이 젖혀 있는다면 백집만 네, 약간 4집 났던 자리가 3집 차이 나죠. 네. 흑집도 한 4집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도망가야 되니까요. 7집 이상 차이 나면서 네, 선우수는 같으니까 양 선수의 의미가 네. 있네요. 집으로는 네, 아주 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새를 더 쌓는다고 해서 뭐 이쪽에 엄청난 공격을 가할 것도 아니고 집이 많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젖혀 이어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젖혀 이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100이라면은 이러면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네, 행마를 하는 거죠. 네. 자, 백도 다음 선택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뭔가 공수, 뭐, 그리고 치열한 수익기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분명히 어. 짜여질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계산 싸움입니다. 근데 계산 싸움은 또 한상훈 팔단이 절대 뒤처지지 않거든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한상훈 팔단이 초반은 오히려 좀 잘 운영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좀 약점이라 한다면, 이제, 글쎄요, 뭐 초반에 좀 느슨한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뭐 한두 걸음 뒤처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뭐 그게 전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바둑의 방향성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상반 간에 서로 어려울 거예요. 네. 자, 서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박정환 구단 쪽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지금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운 쪽, 보통 편하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편한 쪽이 있고 좀 어려운 쪽이 있어요. 어려운 쪽이라 함은 본인이 뭔가 만들어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쪽이 어려운, 마치 지금 같은 거죠. 박정환 구단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좀 편한 쪽은 그냥 만들어내는 거를 좀 받아치면서 진행하는 쪽이 이제 편한 쪽이고요. 네. 지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흑에 좀 편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 격차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크게 네, 느껴지지 않고요. 자, 박정환 구단이 먼저 전단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는 뻔하죠. 이렇게 막아간다면 이렇게 넘어가서 실리를 뺏어오겠다. 네. 이것이 백의 의도고요. 뭐 흑의 가장 최강수는 뭐 이런 수가 되겠죠. 넘겨주지도 않고 살려주지도 않겠다. 분명히 최강수로 이 수를 염두에 둘 테고요. 가장 간명한 수는 역시 막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좀 당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네, 이런 식의 그림이 될 텐데 네, 집으로 많이 당했죠. 간명하게 둔 만큼 좀 집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또 그렇게 여유 있는 형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물러서는 수보다는 아무래도 좀 응징하는 편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해볼 것 같아요. 응징이요. 응징하고 싶어요. 네, 흑진에 뛰어 들어왔거든요. 아, 들어왔어요. 아,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 좀 표현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 저는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될까? 약간 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응징을 해야 된다고 네. 네,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좀 응징. 빨개지신 것 같은데. 괜히 괜한 소리를 제가 했나요? 네. 티가 나나요? 응징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가장 최강의 응징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또 백도 겁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물론 뭐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입구자 선수도 되고 네, 이렇게 달리게 된다면 네, 살긴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세력 쌓아서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 지금 마땅히 좀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살려주게 되면은 조금 네, 실리 손실이 좀 느껴지네요. 자, 네, 막아두었고요. 네, 무난하게 받았네요. 네, 밀 때, 뭐 사실 집으로 본다면 늘어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체로 좀 많이 당한 형태라서 네, 젖히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혹시 응징? 네, 이것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글쎄 뭐 이 정도가 된다면 뭐 백도 네, 약점도 남아 있는 만큼 네, 집으로 확실히 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자리죠. 여기 뭐 큰 자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큰 자리죠. 반상 최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교환도 한 만큼 그냥 여기 뒀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저라면은 네, 여기 지금 이 자리 둘 것 같아요. 너무 커 보이거든요. 이 자리, 네. 네, 실리로도 크고 백의 공격을 좀 완화하는 의미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 눈에는 아까부터 계속 우상기만 보이네요. 그만큼 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커 보입니다. 네. 자, 두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꽤 앞서 있습니다. 4승 1패인데 마지막 대결이 2013년이었거든요. 네, 꽤 오래됐어요. 2013년 이제 국수전 예선 결승에서 만났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묘하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한상훈 선수가 2년간의 이제 공백이 있긴 공백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만난 것은 조금은 의아하거든요. 신기한데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죠, 지금. 네, 지금 또 팔을 좀 걷어붙였죠, 한상훈 일단. 저게 좀 옛날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맞아요. 네, 보면서 이렇게 딱 팔을 걷어붙이는 게 유일한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한번 처음 제가 한상훈 패턴을 둘 때 싸우자는 건가?
보통 이게 싸울 때 약간 이거 좀 걷어붙이면서 네. 이제 한번 제대로 네. 네, 이런 느낌인데 자, 오늘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되게 좀 셔츠를 좋아해서 셔츠를 많이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좀 깔끔하게 좀 잘 입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또 기사들 중에 또 이 왜소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마른 선수들도 많은데 네네. 한상훈 팔단도 좀 그런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저 모습, 저 체구 그대로입니다. 보통 이제 좀 굴곡이 있을 만도 한데 항상 네, 꾸준하게 저 체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좀 군대를 가면 남자들은 좀 체형이 많이 아, 바뀐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좀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살이 뭐 빠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운동량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좀 붙는다거나 오히려 살이 좀 붙는다거나. 네, 이제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분명히. 훈련할 때 아주 살이 쏙 빠져가지고 네, 한 7kg 가량 이제 빠졌었거든요. 오. 그래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제대할 때 보니까 이미 뭐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식간인가요? 네, 순식간이더라고요. 박정환 구단 다시 한번 옹수타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예요. 지금의 국면이 쉽지 않다. 분명히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치열한 수법들 여기도 한번 시비 한번 걸어보고 상대가 좀 감명을 받으니까 사실 여기에 진짜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데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붙여서 만약에 젖혔을 때 막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은 악수고요. 의도는 이제 여기 찌르겠다는 거겠죠. 혹시 맞고 칠 때 찌르나요? 지금 빵따님도 다 필요 없다. 어떻게든 잡기만 하겠다 네. 이런 뜻일까요? 기본적인 맥점은 이제 젖힐 때 밀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으면 막아서 치면은 그때 이제 나와 끊는 거죠. 자충이니까요. 네. 네,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뭐 막더라도 좀 곤란하고 밀더라도 모양이 되게 쌀만해 보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박정환 구단의 의도고요. 이것이 싫어서 피한다면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집 짓겠다 이거죠. 노골적으로 넓히겠다는 네.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짓보려고 좀 느끼고 계속해서 이제 몸싸움을 네, 시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상훈 팔단 이제 5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또 피셔 방식이 사실 이게 초읽기에 들어가면 뭔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처음에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뭐 장거리 마라톤을 뛰다가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게 뛰다가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는 기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초읽기에 몰리는 순간이 딱 그 기분이 돼요.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어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페이스 다 틀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실수도 나오고 네, 그런 것인데요. 그나마 이제 30초 피셔니까 덜 할 겁니다. 뭐 20초 피셔, 뭐 15초, 10초 뭐 그런 피셔는 차라리 처음부터 10초 바둑 두는 게 나아요. 호흡을 나는 네. 애초부터 그렇게 가져가고 이제 두는 게 오히려 그런 호흡이 괜찮지. 맞아요. 네. 30분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10초 바둑 두는 기분이면 네.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리듬이 완전히 템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찔러 두고 이제 막는 선택을 했고요. 과연 여기서 단수를 칠 수 있느냐? 가능할까요? 지금 박정환 구단은 단수 못 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수 못 칠 거면은 이 교환들이 다 악수예요. 여기 늘어야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여기나 한번 괜히 얻어맞죠. 밀리는 건 마찬가지로 밀리고. 그렇다면 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치고 있는 형태가 돼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쳤다가 지금 내 상대가 여기 찔러 들어올까 봐 지금 분명히 겁을 먹을 거예요. 겁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찔려서 다 잡힌다면 그건 흙이 좀 문제가 네, 되겠죠. 잡히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생각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것도 결국 부담이 남아 있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그곳을 끊어가네요. 자, 응수타진입니다. 자, 백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지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뭐 따내는 것은 분명히 당했습니다. 뭐 늘어두더라도 연결해야 되고 이제 이쪽까지도 나중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했고요. 나가는 것이 원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단수 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을까요? 자, 좀 활용이 됐을까요? 여기가 이제 선수로 듣는 것은 맞는데 네. 글쎄요. 어차피 이 한 점 제압은 안 되거든요. 축장문이 혹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딸 순 없죠. 네, 자충입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축장문이 안 돼서 축이 안 되죠. 글쎄요. 그렇다면은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냥 이쪽으로 좀 득을 보겠다. 근데 이건 좀 지금 당장 이 정도의 득이라고 한다면 별거 순 없거든요. 이러고 늘어두나요? 이렇게 되면 끊어둔 교환 자체로 흙이 이득인가요? 글쎄요. 이득인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흙이 먼저 돌이 와서 이제 제압을 하게 된다면 이득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백이 맞게 되면은 네, 악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과연 단수를 칠 수 있을지. 네,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한상훈 8단의 다음 착점 굉장히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